함께 성장 채널에서 지금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어제 라디오라고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라디오를 해보는 건 어떻냐?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셔서 그걸 한번 기획을 해보다가 이거 준비만 하다가 또 끝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면서 코너도 그냥 천천히 하나씩 추가도 해보고 그러려고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써니즈 오디오 채널에 올라간 그 부분을 그 중에 이제 몇 문장을 뽑아서 그거와 관련돼 갖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구독자 사연도 받아서 그 사연도 한번 쭉 읽어주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또 어떨까. 오늘은 구독자 사연이 없으니까 다음 라이브 때 구독자 사연을 받아서 그걸 이제 같이 낭독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그렇게 일단은 구성을 해봤고요. 그거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생각해본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차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써니즈 오디오에 낭독을 했던 부분 중에 일부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은 자신이 처음 그 꿈을 꾸었고 선택하면 언제든지 그 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단지 잊어버렸을 뿐이다. 이것을 제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을 좀 해갖고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을 했건, 어떤 사건이 일어났건, 어떤 감정을 느끼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 그걸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감정에서 나는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다 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것들에서 꽉 이제 올가매져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에서는 선택하면 언제든지 그 꿈을 바꿀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단지 잊어버렸을 뿐이다.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람타 화이트북 보면 뭔가 용기를 주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너 할 수 있다. 못 바꾸는 거 없다. 다 바꿀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꽤 많아서 약간 동기부여적인 측면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인간은 옳고 그름, 완전과 불완전을 창조하면서 제의식과 후회라는 족쇄도 창조하였다. 결국에는 우리가 다 창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을 했다라는 거고, 좋은 것만 선택하고 좋은 것만 창조시킨 게 아니고 제의식, 후회, 이런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갇혀버리는 이러한 제의식, 후회,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창조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것을 읽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결코 나쁘지도 또한 좋지도 않다. 우리가 제의식과 후회라는 것을 창조를 하고, 옳고 그름, 완전과 불완전, 이런 것들을 창조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그냥 그것은 단지 지금의 당신을 만드는데, 지금 이 순간의 나,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그저 도움을 주었던 삶의 경험이었다. 또한 그것은 가장 귀하고 경이로운 경험이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캠핑을 갔어요. 거기 도로 저쪽 반대편에 새끼 고양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 고양이가 다리를 다쳤는지 약간 쩔뚝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차를 받쳐놓고 섰었죠. 그래서 그 고양이는 어떻게 될까 그러고 있는데, 먼저 온 차가 그 고양이를 이렇게 해갖고 풀숲에 놔줬어요. 그리고 나서 갔는데 전 뒤에서 보고 있다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나. 그래갖고 가봤죠. 새끼 고양이한테 가봤는데 다리가 완전히 부러졌나 봐요. 그래갖고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고, 근데 그 머리 위에 개미들이랑 막 이런 것들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떼어주고 다른 쪽, 개미 없는 쪽으로 좀 옮겨주고, 그러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죄책감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죄책감이.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걔를 어떻게 해서라도 딴 데로 어떻게 옮겨갖고 치료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죄책감이 들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시 갔는데 없더라고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다시 어미를 만나서 갔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데려다 줬나? 그렇게 됐었는데, 하여튼 그때 죄책감이 너무 심하게 올라와갖고 이 써니즈 컨텐츠로도 만들었고 막 올려갖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냐? 이 마음이 너무 안 좋다.
막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 결국엔 제가 만들어낸 저의 제의식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웠죠.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구독자님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 제의식이라는 부분이 내가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을 그때 조금 알았어요. 어떤 스님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너가 그렇게 놓고 갔기 때문에 더 좋아진 일이 일어났는지 더 나쁜 일이 일어났는지 너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설사 그 새끼 고양이가 지금 죽는 게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너가 어떻게 판단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부터 해갖고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를 자꾸 판단하고 의미를 붙이고 그랬던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는 말도 뭐 제의식, 후회 이런 것들도 내 스스로가 창조를 했는데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다. 단지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던 삶의 경험이었다. 그것은 가장 귀하고 경이로운 경험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제의식이나 후회를 갖지 말라. 그 경험들조차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고 그것이 경이로운 경험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나의 약함을 알기 전까지 나는 나의 강함을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도 약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약함을 알려면 내가 약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약하네,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되네, 이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와 반대편인 강함까지도 갈 수도 있고, 강함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저는 이 문장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죄책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죄책감 느낄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안 느끼려고 해서 안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느끼려고 한다고 안 느껴지는 거 아니잖아요, 죄책감. 그런데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죄책감이 드는지, 그 죄책감이 어디서부터 드는 건지, 왜 드는 건지, 그거를 좀 관찰을 해보면 이 죄책감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만들었구나, 요 부분을 아는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죄책감이 또 필요할 때도 있죠.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죄책감 나쁜 거야가 아니고 죄책감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죄책감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해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다시 한번 또 볼까요? 당신이 무엇을 했건 그것이 아무리 비열하고 형편없더라도 당신은 단지 자신을 위한 배움을 창조할 목적으로 그 일을 한 것이다. 배우는 동안 누군가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고 자신을 망친 적도 있었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을 박차고 일어섰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죠? 돌아보면 저도 참 비열한 짓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닌데 비열한 짓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어렸을 때 이것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7살 때인가 유치원인지 초등학생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동네 친구들하고 그 누나들, 동생 이렇게 진짜 모여갖고 맨날 놀았거든요, 밤마다. 그러다가 주말이었나? 같이 이제 모여갖고 슈퍼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큰 개 한 마리가 풀려갖고, 그 당시에 이제 개가 막 풀려서 돌아다니는 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엄청 큰 개가 풀려서 우리한테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애들이 있건 없건, 뭐 누나들이 있건 없건, 막 저 혼자 살겠다고 막 도망을 가서 저희 어떤 빌라 안으로 쑥 그냥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 기억들이 요 써니즈 하면서 많이 올라왔었고,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또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뭔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해소된 게 아니고 계속 기억에 남으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너는 비열한 애야, 너 써니즈 너는 비열한 애야, 이러면서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리고 명상도 하고 나를 이제 돌아보면서 알아차림으로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어떤 기억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차리면서 조금씩 그냥 그러한 경험들을 했었구나, 그리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비열하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남이 보기에도 정말 형편없는 일들을 내가 이렇게 했더라도 사실은 그것은 자신을 위한 배움을 창조할 목적으로 그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또 배우는 동안 누군가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고 자신을 망친 적도 있었지만 지금 봐라. 지금 보면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을 박차고 일어섰다.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런 것 같아요. 막 너무 힘들고 내가 왜 이랬을까?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깊이 반성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돌아보면 거기서 이제 못 헤어나올 것 같은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보면 결국에는 거기에서 헤어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잘 살고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신을 위한 배움을 창조할 목적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호는 당신에게 그것을 경험하라고 재촉한다. 저는 이 부분이 확 좀 와닿았거든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호는 당신에게 그것을 경험하라고 재촉한다. 여기에서 혼이라는 것을 저는 몰라요. 혼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그냥 이해를 했냐면 우리 에고 중에 그냥 어느 한 부분 약간 뭐 이성 이런 쪽 에고 말고 깊은 곳에 있는 에고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패턴처럼. 그것이 알아차려질 때가 있는데 왜 이런 패턴이 나한테 자꾸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때는 돈이 없는 상태가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났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때 올라오는 감정들이. 그리고 뭘 해야 되지?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넌 뭘 좋아하지? 이런 것들에 꽉 잡혀갖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때 올라오는 또 감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시험 기간 때 되면 벼락치기처럼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종료되는 어떤 순간이 있고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게을러 빠져갖고 막 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막 할 때 그때 느껴지는 감정들 그게 이제 시험이 됐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됐고 그리고 유튜브 할 때는 뭐 내일 당장 올려야 될 것들 뭐 그런 것들 그럴 때마다 반복적으로 어떤 패턴처럼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올라오는 감정 그런 것들이 왜 올라오느냐 그것을 이 책에서 호는 당신에게 그것을 경험하라고 재촉한다. 왜?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를 못한 것들이라면 호는 당신에게 그것을 경험하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촉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호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열망이 일단 있고 그것에 대해서 혼이 새로운 경험에 대하여 열망을 느낀다는 것은 그 경험으로부터 감정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호는 당신의 존재 전체를 사로잡아서 어떤 모험이나 경험으로 나아가게 할 느낌, 욕구를 창조할 것이다. 호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열망이 있다. 이게 뭔가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게 레벨이 있잖아요. 1년차 다르고 2년차 다르고 또 3년차 다르고 이게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한 가지 일이더라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 계속 나타나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다. 그러면 혼이 이 새로운 경험에 대하여 열망을 느끼는데 이 열망을 느끼면 우리는 어떠한 느낌, 욕구를 창조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뭔가를 어떤 상황과 마주할 때 그리고 반복적으로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이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그 경험에 아직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한테는 좀 확 오더라고요. 경험상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정말로. 너 이해될 때까지 계속 해봐. 마스터하기 전까지는 여기 못 벗어나.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경험은 지혜로 진보하고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이해를 얻었기 때문에 호는 당신에게 또다시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어떠한 경험에 대해서 모든 이해를 얻게 되면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끈다고 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어떠한 패턴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거기에서 경험해야 할 부분들을 다 경험을 했다면 더 이상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게 되는, 그 패턴이 이제 끊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 욕구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 많이 가져. 차라리 많이 가져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마음껏 충족이 되면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들었던 것 같아요. 또 볼게요. 실패는 그것이 실패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현실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삶에서 실패하지 않는다. 절대로. 왜냐? 실패한다는 것은 멈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도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삶은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삶은 매 순간 진보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확장하는 삶의 매 순간이 더욱더 위대한 이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삶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반복된 어떤 순간에 반복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라는 거는 이런 매 순간 자체가 이어져 있지 않고 끊어져 있고 멈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니까 사실은 실패라는 부분은 없다. 우리는 매 순간 진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랑도 비슷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딱 그건 것 같아요. 실패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말고 그 실패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랄까? 이것도 약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주눅들고 뭔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질 때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 실패는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실패를 하고 그 실패에서 일어나는, 그 실패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 발전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약간 연습인 것 같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습관인 거죠. 실패에 대해서 좌절하는 거는.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다. 실패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실패로 바라보지 않는 방법도 있고, 일부러 실패를 막 하면서 그 실패에 대해서 이제 좌절하지 않는 연습, 그것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는 연습,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새로운 습관, 좀 더 발전적인 부분의 어떤 습관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도 나와요. 불행을 느껴보기 전까지 어떻게 행복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전 이야기하고도 이어지는 것 같죠. 우리가 실패하고 불행을 느끼고 뭔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든지 간에 그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갇혀 있지 마라. 그런 메시지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게 불행을 한번 느껴봐야지, 실패를 느껴봐야지, 그래야지 성공도 알 수가 있고 행복도 알 수가 있고 솔로가 뭔지를 알아야지 커플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이제 마지막. 당신은 어떠한 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대체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한단 말인가? 당신의 잘못, 당신의 실패, 당신의 실수들은 모두 단지 신에게 한 발 한 발 다가서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람타 화이트북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너가 신이다. 약간 이런 그 문장이 자주 나와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죄책감이라는 부분도 사실 느끼지 마라 라는 느낌보다는 죄책감 느낄 수 있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가 잘못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묶여서 거기서 이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약간 그럴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고요. 왜냐? 이러한 잘못, 실패, 실수, 죄책감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다. 그럴 때 있잖아요. 어쩔 때 보면은 이게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런 게 나타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라고 했는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보면 그 일은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고, 그런 사례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것과도 약간 맥락이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한번 읽어볼 문장들은 다 읽었고 채팅창을 좀만 볼게요. 보리심님, 그때의 선택이 후회된다면 하나를 배우신 겁니다. 살다 보면 비슷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후회하지 않게 행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번뇌를 없애기 위해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번뇌가 생기지 않기 위해 공부하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번뇌를 없애기 위해 우리가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번뇌 자체가 생기지 않기 위해 공부를 한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라이브로 통화 한번 해보고 계신 분 계시다면 이쪽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전화를 받을게요.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